그래서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협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이 동남아에서 신뢰를 얻거나 잃는 기제도 다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의도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해서 중국이 강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미국의 경우에는 관여의지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언가 약속을 저버린 행동을 보일수록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와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오윤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동남아시아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러니까 중국의 남쪽 그리고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10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동티모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서 11개 국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는 아세안에 비해서 지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이자 지역협력체입니다. 1967년에 창설되었고 1999년에 현재 10개국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둘은 다른 개념이죠. 무엇보다 아세안은 EU와 같은 초국가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의 정책, 전략, 입장이라고 말을 하면 무언가 강제력이 있고 또 아세안의 개별 회원국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동남아를 아세안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전개한 1대1로 구상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모두 동남아를 주요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가 주요 미중 충돌 지점으로 꼽히고 있죠. 우리가 지도에서 동남아를 보면 그 지리적 위치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동남아가 중국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특히 중국이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평양으로 나갈 때 그 길목에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간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당연히 이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 패권을 공고하게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미국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견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보통 중국의 지역적 이해와 미국의 글로벌 이해가 맞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보통 우리가 세계 패권 장악에 있어서 해양력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중국해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해양력 투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이 양대양 해군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탁 트여 있죠. 그래서 별 장애물 없이 미국이 쉽게 진출해서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대양의 해군력을 투사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반해서 중국은 대양이 태평양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나가는 길목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한반도, 일본 있고 둘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죠. 그리고 남쪽이나 남동쪽에도 동남아,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가 중요합니다. 또 중국은 서남쪽 국경은 육지로 막혀 있는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가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인도는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항구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 두 나라의 공을 많이 들여왔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이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히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면 누구라도 이 지역 진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미중 협력이 미중 경쟁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동남아도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또는 위험 회피를 위한 해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이 현상을 미중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동남아와 같은 제3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프레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생각에 보통 단순히 한쪽의 힘 또는 능력이 더 세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분야를 나누어서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강하고 저 분야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상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동남아가 미국과 중국과 맺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동남아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파트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가 미중과 맺고 있는 관계를 놓고 볼 때 출발점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미중 한쪽을 배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남아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를 거부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중이 동남아시아에게 어떤 강대국 협력 파트너인지를 규명을 해야겠죠. 이것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강대국의 의도와 의지를 이용한 유형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소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강대국과의 협력 유형은 위협 의도와 관여 의지 두 가지 축의 조합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위협 의도라는 것은 이 강대국이 우리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관여 의지라는 것은 이 강대국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위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관여 의지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신뢰 없는 협력, 안정적 협력, 확신 없는 협력의 세 가지 협력 유형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 유형 도출이 제 브리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동남아 중국의 협력은 신뢰 없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 동남아 미국의 협력은 확신 없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패권 국가로 평화롭게 부상하겠다는 의도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지역에 관심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협력은 하지만 중국의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위협적인 의도는 없다고 보지만 아시아 지역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지를 믿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협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이 동남아에서 신뢰를 얻거나 잃는 기제도 다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의도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해서 중국이 강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미국의 경우에는 관여 의지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언가 약속을 저버린 행동을 보일수록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미중 사이 한쪽 편을 들거나 편승하지 않고 근거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위험 회피를 하는 해증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 기저에 자리한 동남아와 미중 관계의 성격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